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도 중국에 끌려다닐 작정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한정수 3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이 한중 외교회담을 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강석준 칼럼은 외교는 대수할 게 없다 라는 주제로 세계에서 가장 한국을 무례하게 대하는 중국이 중국용 이빨을 드러낼 때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우선순위를 국가 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서울 베이징 거리는 952km로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베이징 도쿄는 2098km고 베이징 하노이는 2328km보다 훨씬 가깝다고 하면서 한국보다 8배나 큰 경제력과 세계 제2 군사력 압박은 한국이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면서 세계 1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 워싱턴과 서울 거리는 11,157km에서 너무나 멀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그렇죠? 약하다는 뜻이죠. 거리를 따지니까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가 영향력은 태풍과 달리 먼 바다를 건너면서 약해진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너무 가깝고 미국과는 너무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국몽,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된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6.25 사변 때 우리는 정말 가지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시선 라인을 걷는 바람에 북한이 침공을 중국과 함께 침공을 했지만은 우리는 유엔군의 협력에 의해서 버텨내고 결국 중국을 쫓아냈습니다. 중국은 인도전술로 밀고 그랬지만 결국 쫓아냈다는 것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이 땅 따먹기 소꿉놀이 계산법으로 설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하와이, 괌 기지까지 전술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 넣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쿼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으로 된 안보 협의체 우리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안보 협의체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자 인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과 출범한 이른바 반중 동맹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을 가장 무례하게 대하는 나라가 오직 중국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중국 그토록 비참하게 쩔쩔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이 국인 방문을 초청해놓고 공항 연결부터 부치하더니 중국 경호원이 청와대 경호원을 마구 두르게 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 기자까지 폭행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북경 거리에서 혼밥을 때우는가 하면 북경대 학생들 앞에서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산이라고 이렇게 마음까지 하는 꼴을 보고 무고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 사드 3불 이란 정책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3부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불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결례를 서서히 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란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중국은 문재인 정부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독립국가로서 국제적 망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중국은 식사 환대를 주요한 외교 전술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방문했을 때 총석이 총리,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돌아가며 만찬과 오찬을 베푸기 때문에 오히려 접대받는 쪽이 지쳐 나가떨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술이군요. 문 대통령 북경 거리에서 혼밥으로 기를 때웠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이렇게 엉금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좀 국빈만 했을 때 시진핑 주석가 의장대 사이라는데 이게 사일이 아니죠. 사일은 같이 서서 정상적으로 받는 건데 뒤에 꾸려 따라가는데 중국 의장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 대통령 특사인 박정희 외교장관을 시진핑 면담 자리 테이블 높이를 낮춰 챙겨줬다고 하는 것은 시진핑이 인간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한국 대표를 그따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현대외교의 틀을 만든 주얼레 전 총리는 외교 무소사라고 또 했습니다. 외교는 사소한 일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외교 노리에 응한 중국 처사에는 모두 무슨 계산 궁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것입니다. 아울러 3분의 1 한을 공개적으로 즉각 폐기 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윤 대통령이 미국 내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한국 방문 때 한국 측에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사실이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펠로시 방문국 중에서 한국만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외교는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외교 무대사라고 했으니 우리 국민들은 기가 찰 들었습니다. 윤 정부의 외교적 결례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 정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우리 조상인 동이구월 동방예의주에 했던 말이 거짓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아니라면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